한거블릉 피해자들 메이플, 프란시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17번과 5번이다. 많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진술만 있을 뿐이다. 이들은 피해 후 심한 스트레스로 자해와 우울증을 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일까? 프란시스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는 2018년도 7월, 9월, 10월, 12월 총 4개월에 걸쳐 5번이다. 그중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하루를 보자. 2018년 7월 27일. 이날은 두 번째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날이다. 내내 웃음을 띠고 있는 프란시스. 어떤 세뇌를 당하면 이런 모습으로 추행을 당할 수 있는가?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소자들은 본인들이 한거블릉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자들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한거블릉. 한거블릉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 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 대응 조절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즉, 저항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의 상태였다는 것이다. 법에서 인정하는 대표적인 한거블릉 상황은 육체적 부상 혹은 어떤 질병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나 수술받고 있는 상황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세뇌를 당했다는 건 정신적 장애를 주장하는 것인가? 메이플이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횟수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7차례이다. 메이플은 이 기간을 판단 대응 조절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유롭게 홍콩, 일본, 한국을 넘나들며 광고 활동, 유튜브 제작 및 각종 취미 활동을 했다. 股票又怕跌，銀行又低息，點樣先可以儲多啲錢？儲得醒你就儲得起。한거블릉 상태에서 일본, 홍콩, 한국을 오고 가며 광고 활동, 인스타, 유튜브 제작, 한복 경연대회에 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자유로운 활동을 하며 살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17번 성관련 부분에서만 한거블릉을 주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사건 이후 물리적 정신적 피해로 자해를 했다고 방송 증언했으나 2017년도 지인과의 문자 대화를 보면 오래전부터 자해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전도가 되고 자해 증상이 완화되었으나 다시 증상이 찾아와서 괴로워하고 있다.
메이플은 2011년도에 전도되었다. 문자 내용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11년 전 더 어렸을 때부터 자해 증상이 있었으며 한동안 자해 증상이 완화되었으나 그 정신적인 문제로 약을 먹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있었다. 2017년도에 자행된 자해. (2017년도에는) 정명석 목사가 월명동에 없었다. 그 당시 메이플과 정명석 목사는 만난 적이 없었다. 2020년도 작성한 기도문이다. 기도문을 보면 도저히 한거불능 피해자가 적은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기도문은 메이플이 한동안 매일 기록하듯 적어놓았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걸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쓰는 월남전에 관한 책 읽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사연 좀 더 알게 됐습니다. 정명석 목사가 하나님이면 메이플은 하나님을 따로 부르며 기도할 필요가 없다. 맨날 뱃살 빼려고, 그리고 더 나은 피부, 다크서클도 빼려고, 또 비대칭 치료하려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 모든 정신과 생각은 오직 성삼위께 쏟아 부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선생님은 늘 성삼위 생각밖에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하는 중에 막힐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는데 선생님은 언제나 일편단심으로 성삼위를 모셨습니다. 저도 그러한 정신이 있었으면 합니다. 당시 메이플의 고민은 외모에 대한 고민이며 정명석 목사에게 존경을 나타내고 있다. 요즘 사랑과 평화 책 읽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했으니 참 인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은 전쟁을 통해 그리고 인생 살아오면서 겪고 깨달은 것들 많은데 특히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여 차례 피해를 당하고 자해를 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쓴 일기라고 볼 수 없는 글들이다. 쭉 보자. 그리고 이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자신 없고 그냥 인스타나 유튜브 통해 많은 사람들 연결만 하면 안 될까요? 베스트 프렌드 정말 필요한데 저는 K에 대한 동성 감정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K는 아직 저를 좋아하지만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님 마음 안 상하고 기뻐하십니까? 알려주시옵소서. 근데 선생님께 얘기할 용기 없습니다. 아직 조건 없고 선생님께서 연락 끊으라고 할까봐. 그래도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메이플은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를 해왔다.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기에 금지 행위를 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을 반복해왔다. 동성애가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걱정하며 정명석 목사에게 물어볼 것을 고민하고 있다.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대상에게 물어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때까지 메이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2021년 메이플에게 변화가 찾아온다. 인스타그램에 표현된 메이플의 생각이다. 마음 다해 믿어왔던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실을 알아냈는가?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기에 이 부분에서는 유추를 해볼 필요가 있다. 메이플은 2018년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2021년에 와서야 믿어왔던 거지, 알아낸 사실이라는 건 성적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정명석 목사의 비방 인터넷 자료를 보고 생각과 마음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21년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명석 목사를 반대하는 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22년 기성교회 장로들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기록한 확실한 증거인 휴대폰. 그 휴대폰을 메이플은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정명석 목사를 확실히 구속시키기 위해, 그리고 녹음본이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선 휴대폰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의지만 있으면 휴대폰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재매수, 데이터 복구를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녹음본이 가짜이고 모의를 한 거라면 그 흔적은 휴대폰에 남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면 메이플은 휴대폰이 없어야 한다. 낙인 효과 스티그마 팩.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낙인되면 그 인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낙인을 찍힘으로써 실제 그렇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낙인 찍힌 정명석 목사. 정명석 목사는 2008년 재판에서 10년형을 받았다. 2008년 재판에서도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으며 피해자 진술로만 형이 확정되었다. 고소인 중 한 명이었던 장예슬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재판 도중 사실 성폭행 사실 없었다고 시인했으나 10년형이 선고됐다. 지금은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으로 전 세계에서 낙인 찍혔다. 어느 누구든 그의 편을 드는 자는 같이 낙인 찍히는 상황이다. 2008년 재판 때 온갖 미디어와 언론들은 정명석 목사 관련 기사를 수없이 보도했다. 혹시라도 무죄가 나오면 허위 사실 유포로 언론들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기에 정명석 목사의 무죄는 그들에겐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게 된다. 2023년 재판도 2008년과 동일하다. 넷플릭스 나쁜 방송국은 큰 수익을 얻었고 기타 여러 언론들도 조회수로 큰 수익을 얻었다.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에 정명석 목사를 반대하는 자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들 주장이 맞다면, 고소인 메이플 주장이 맞다면 그 말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 앞뒤가 맞아야 한다. 당신이 보기에 앞뒤가 맞는가?